바로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넘어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유언비어 보관소입니다. 유언비어 보관소. 네, 자, 오늘 이 프로젝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 얘기해 줄 겁니다. 하나는 이미 예고가 됐던 프로젝트고요. 이걸 좀 순서대로 얘기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원래 앞에 다루다가 일부러 연관돼서 뒤로 뺐는데요. 이틀 전에 6개월 만에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나왔습니다. 총선 백서가 오픈됐고요. 조정훈 의원이 그때 총선 백서 위원장이었죠. 이러저러 얘기하면서 이 또한 뜨거운 논란이 됐고, 특히 총선 때 부적절한 발언 등 때문에 공천받았다가 쫓겨나서 무소속으로 났던 장해찬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살모사 시간이 끝나면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매응망덕한 살모사의 시간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 총선 백서를 근거로 부당한 공천 취소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혀서 저희 오늘 얘기했던 주제와도 또 갑자기 또 살모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장해찬 전 뭐라고 불러야 돼? 후보? 전 최고위원. 최고위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살모사는 그 살모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건 김옥균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는.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균이라고 하면 갑신정변의 주역.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3.1천하.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3.1천하 마냥 3개월 100일 3개월 후가 되면 망할 거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유한성의 시스템 공천, 이게 지금 총선 백서에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공천이 이렇게 엉망진창됐다라는 게 이제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총선 백서에 있는 내용이죠. 지역 출마자 간담회, 경기 남부 출마자 간담회 하면서 수도권 쓰나미에 휩쓸린 경기 남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도권 쓰나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경기 남부. 여기 이제 부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산 얘기입니까? 부산이 사실상 경기도 동부다. 부산은 PK는 지금 경기 동부 즉 우리가 표를 많이 타고 있다. 표를 많이 얻었으나 낙동강벨트를 지키긴 했으나 사실상 경기도 동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어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경기 동부라 했을 때는 다른 경기 동부를 생각하지 경기 마십시오. 북부는 뭐라고 했냐면 호남만 사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사지다. 제가 경기 북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경기 북부에서 지금 두석이 됐어요. 무려. 와,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의외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요. 그러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체적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호남 사람을 하지 못했다. 그 대통령이랑 친했던 그분이 비례대표 번호가 뒷번호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고 했던 식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다. 왜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한테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느냐. 자,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이 아니더라고 여기서는 지목을 했어요. 그렇죠.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이 다 모두 다 누가 했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이루어졌던 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거. 이때 공관위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철규, 소위 말해서 김건희의 대리인. 또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철규 얘기는 쏙 빠졌고. 이철규 얘기는 없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의 책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나왔죠. 총선 2달 뒤에 이른바 영부인 문자 논란과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총선 과정에서 당정 관계가 주요 패배의 원인이다. 당정 관계가 주요 패배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양자 모두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총선 백서 대부분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문제다. 한동훈이 어찌됐건 간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정무적인 책임은 다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 관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사 명품백, 호주 대사, 시민사회 수복 발언, 칼논란, 의대 정원, 대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산에서 잘못했으면 당에서 이거를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당에서 해결을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거예요. 문제의 원인 제공은 용산이야. 김건희, 윤석열 등등이야 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당이 알아서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니네가 수습을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패배했어. 총선의 책임은 한동훈 탓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네. 자, 이것도 대전 지역이었는데 아까 같은 건데. 대전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근데
20대까지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대전이. 그럼요. 대전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19대나 18대 가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3분의 2 정도로 했어요. 민주당이 두세 개 가져가도 그렇죠. 적게 가져갔죠. 네, 적합한데 지금은 100% 민주당. 그래서 이게 지난 21대도 7대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는 7대빵이 그래서 적지가 되어버린 대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홍보 평가를 했는데 저 호준석 옛날 YTN 기자였죠. 이번에 구로갑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예, 낙선했죠. 낙선할 만했죠. 근데 이 홍보 부분은 제가 들 말씀이 있는데 네. 사실 김기현 대표 시절에 홍보 전문가가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한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저랑은 개인적으로도 친한데 사실 원래 총선을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쓰려고 했냐면 이건 이제 어디서든지 얘기하는 건데 너네 아빠 아직도 민주당 찍는다며? 그거를 이번 총선의 캐치프레이즈로 살라 그랬다. 네. 그러니까 20대들을 향해서 너네 아버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20대 친구들의 부모들이 50대인데 50대는 절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50대 40대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는 아직도 민주당 찍는다며.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네. 근데 너무 좀 허접하다. 근데 약간의 그런 식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민주당도 20대 공략해가지고 현수막 했다가 한번 사단 벌어져가지고 다 철거하고 그랬지 근데 이번에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홍보 총괄이 누구였냐면 김수민 의원이었죠. 김수민 의원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저 19대 때 그 국회의원인데 그 전에 허니버터 해가지고 그 전에 광고 일을 좀 하셨는데 광고를 했다 허니버터로 대박 그리고 쳤다가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 된 거 아니야? 광고를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광고 전문가까지는 아니죠. 그분은 저기 옥외 간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물 위에 네모난 알죠. 그거 하시던 분이에요. 옥외 간판. SNS나 이런 쪽과는 다르다. 정치적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분이 출마하셨잖아요. 출마한 사람이 뭐 어떻게 중앙에 앉아서 홍보를 총괄해서 진두지휘 하겠어요. 실제 진두지휘 했던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잠깐만 이거 보세요. 이슈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 1등 이종석 황상무 2등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8.9점이에요. 그다음에 대파 논란 8.75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슈 김건희 그러니까 명품백 8.51점. 해병대 최상병 이슈 8.24점. 의대 정원 학대 8.09점. 조국 신당 출연 8.05점. 당정관계 이슈는 7.96점으로 사실 지금은 저기에 나온 이슈 중에 맨 마지막이네. 근데 10등이네. 이유가 저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7번째지만 당정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로 그냥 다 당정관계가 저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 불법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저거. 라고 지금 백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 지른 사람이 왜 불 못 끄냐고 소방서 탓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불 지른 사람이 소방관한테 왜 불 제대로 안 끄냐고 빨리 끄라고 다그치는 격이야. 이거 갑자기 내가 너무 이쪽으로 옹호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노회찬 옛날 의원님 식으로 얘기하면 왜 F킬러를 사가지고 바퀴벌레를 박멸하려고 1000만 바퀴벌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더 저희 자료가 있나요? 끝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백서가 나왔고 이 백서의 결론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이 당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라고 지금 비대를 탓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언비어 보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고 계속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이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그때 해서 어느 후보한테 너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조금 밀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고 후보자들한테 해줬으면 그럼 좀 더 살아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임명을 누가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연구소장을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죠. 근데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알고 총선 백서로 확인해 보니 진짜로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해당 행위자죠. 당에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윤리위로 보내야겠죠.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면 사실 김옥균 프로젝트가 얘기가 나온 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이미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총선 백서를 왜 공개를 못했어? 조정우는 왜 이제 와서 공개하는 거야?
다시 그때, 뭉개고 있었죠. 그때 죽었던 김옥군 프로젝트를 다시 불씨를 지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긴 시간 공백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공개하려고 그랬으면 당대표 경선 때 공개했어야 되는데 당대표 경선 때 그것만 나왔었어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총선 때 한동훈이 개별 후보들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이슈된 적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나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게 문제가 벌어지고 당이 역대급 패배를 했던 이 지난 총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책임을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타이밍 놓친 것 같은데. 그래서 장해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모사. 살모사 이거.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거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때 돌았던 얘기는 그거였죠. 한동훈이 되면 3일 천합밖에 못 된다. 또 갈아치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김옥군 프로젝트였고 총선 백서가 이틀 전에 나왔던 게 요 맥락이다 했는데 원래 사실 지난주에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 유언비어 보관소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있죠. 지금 몇몇 보수 언론하고 용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문제인데 계속 한다면 이게 진짜로 증거가 없었다. 증거가 없는데 이걸 기소화가 되면 직권남용이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되면서 공소시효 10년짜리 범죄다. 그리고 또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특수부하고 금감원까지 다 같이 수십 명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은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끝날 때까지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다. 그러면서 정치하면서 들어오면서 법에는 예외가 없고 예외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정치 이용하는 거다 지금 도이치모터스가. 지가 그러면 장관 때 지가 저거 해서 도이치모터스 걸 가면 됐지. 이걸 지가 기소 안 하고 지가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 정치 활용하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문제다. 이거를 지금 보수지에서 용산 이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아니요. 이거를 갖다가 용산 쪽에서 지금 극우 유튜버나 몇몇 보수 언론 측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부터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미 요 얘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국민 눈높이 얘기한다. 넌 그때 뭐 했냐라는 얘기는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같은 수사권 없었습니다. 근데 수사 지휘권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최재형 목사가 약간 종북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렇게 쉽게 나서지 않고 있는 건데 그냥 거기서 입 다물고 넘어가면 그만인 것을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 시작하려고 디올백을 갖다가 이슈화시킨 거다. 보수지와 손잡고. 아니 근데 디올백 관련된 거는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최재형 목사가 종북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국민들이 영상을 보고 다 꽉 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옥균 프로젝트와 이거를 같이 해서 한동훈을 몰아낸다. 이 살모사 프로젝트에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디올백 받은 거 이거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하지 않고 자기 정치에 활용해서 당과 용산이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 배은망덕한 살모사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모를 먹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디올백 문제도 한동훈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크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떠들고 있었고 민주당 몇몇 빅 스피커들이 얘기하고 있던 시점에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의 위원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앙뚜아네 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빵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시비 논란이 있었던 게 김건희 씨가 막 문자 보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모사 프로젝트가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측근들을 활용해서 디올백 문제를 계속 올려나갔다. 올려나가서 디올백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게 됐다.
막아줘야 될 당대표가 막아줘야 될 당대표가 본인의 측근 비대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기름을 끼얹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한동훈이 배후 조정이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한동훈 배후 조정이기 때문에 이 배은망덕한 한동훈 그때 김우군 프로젝트 제대로 가동 못했으니 이번에 김우군 프로젝트 해가지고 1. 총선 백석 내고 2. 살무사 프로젝트 일단은 지금 엮어서 2개를 지금 해서 또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그 자기 여론조사했던 거에 관련돼서 배임 지난 총선 기간에 여론조사했던 그 자기를 뭐 넣고 돌렸던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사적인 용도의 여론조사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아마 배임하는. 그러니까 당의 돈을 갖다 써 자기 정치만의 용산하고 거리를 둬 총선은 다 자기 때문에 다 졌어. 근데 저는 이 지금 김옥근 프로젝트 살무사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게 들었던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총선 백사도 같아요. 소위 말해서 불은 본인들이 질러놨는데 그냥 지금 이건 한동훈이 제대로 커버를 못했고 뭐 등등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봤을 때. 근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디옥백 관련된 거 얘기할 때마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해서 도리어 더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일단 왕왕왕왕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국민의힘에서 먹힐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먹히죠. 63%잖아. 한동훈이 믿고 있는 건 63%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진짜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 63%를 믿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저기 얘기를 저도 전화해서 들은 건데 저기 그 국민의힘 전체 단톡방에서 친윤 쪽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친한 사람들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아예 말을 하고 있지 않대요. 왜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가 꽤 많이 남았어요. 지금 너무 많이. 11월 10일이면 이제 반을 딱 한 것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박근혜 정부 탄핵대와는 완전 사뭇 다른 지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정치인들의 특성상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존 본능이 1순위예요. 자기가 일단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번 총선까지는 또 길어. 오래 총선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어찌됐건 간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소위 자기 식구들, 자기 패밀리, 지방의원들을 어찌됐건 간에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같은 게 이후에 본인의 도모를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대로 가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예, 너무 길게 남아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윤회 붙는다? 일단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하고 좀 결이 달라요. 아니 뭐 그건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시도당 출마하는 사람들은 야 좀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뭐 특별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데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제 굳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박빙이 될 만한 광역단체 예를 들어 이제 영남 호남이 좀 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요 얘기하면 너무 옆으로 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하려면 내년 9월까지예요. 그렇죠. 예, 2년을 잘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내년 9월이면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잠룡들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이가 오세훈. 그러니까 몸풀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이유가 몸풀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세 속에서 여기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게 손도 못 댈 정도로 힘들어지게 되면 다 폭망이거든 결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하나 떨궈내려고 지금 당이 다 저러고 있는데 한동훈 떨어낸다고 했을 때 이 성남 민심이 예를 들어서 저 떨어뜨려냈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보자고 이렇게 할까? 그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부 총리라는 당대표 내쫓았죠. 지가 잘못해서 강서구 초장 망해먹었던 당대표 날려먹었죠. 아니 여기는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내쫓는 거야. 자기 정치 한다고 또 날려먹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용산의 뜻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내치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살모사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왕왕왕왕 보수 유튜브들 중심으로 이것도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아마 손 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